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매도자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싶고 매수자는 대출을 받고 싶고 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즉 매도자는 양도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싶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고 추가적으로 취득세 중과 이슈까지 피하고 싶은데 이러한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문의가 일부 있어서 한번 이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 매수자의 고민 똑같죠. 자, 나는 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받아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 싶은데 그 해당 건물에 일부 주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죠. 자, 매도자 입장은 어떨까요? 나는 주택으로 팔아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데 매수자가 매수 의향이 있는 분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주택을 멸실하자고 합니다. 양도 시점에 주택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분명히 이 해당 물건의 토지와 건물을 사고 팔고 싶은 그 의향은 있는데 각자의 니즈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따른 절세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6억에 매입을 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66억에 매도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팔게 되면 양도차익, 즉 9억 초과분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로 적용받으면 내 전체 52억 중 41억이 비용으로 빠지고 여기에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4억 4천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데 내가 주택을 멸실함으로 인해서 즉 양도 시점에 주택이 없는 상황이 돼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60억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41억이 아니라 최대 30%인 18억밖에 적용을 못 받게 되면 20억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약 5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팔아서 비과세를 받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어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예규가 있어요. 같이 살펴볼까요? 자, 집행기준 먼저 볼게요. 매매 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되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 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즉 매매 계약 시점에 주택이 있었다라면 잔금을 치르는 즉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우리가 보통 주택의 양도일로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 시점에 주택이 있었다라면 양도 시점에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비과세 판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집행 기준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예규를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날 나온 사전법령재산 제823호 예규입니다. 질의 내용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1세대 1주택자가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잔금 청산일 전에 건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소득령 95의 2항의 표 2에 의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냐라는 게 질의 내용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 9월 서울 소재 주택을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가 2분의 1씩 상속을 받습니다. 신청인 상속 개시 후 2년 2개월 거주했고요. 양도일 현재
신청인의 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모는 상속 개시 후 계속 거주 중입니다. 신청인 세대와 신청인 모의 세대는 쟁점주택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2020년 12월 4일 주택을 양도하여 잔금 지급을 받을 예정인데 매매 금액은 70억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을 받은 후 주택을 멸실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1세대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95 이항의 표 2면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냐 요 얘기였습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회신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귀 사전 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 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령 제154조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의 양도일인 현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떤 경우에 매매 특약에 의하여 멸실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답을 했고요. 자, 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한다? 공동상속의 개개인이 당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해야 되고, 세 번째 내용은 자, 5대5로 갖고 있어서 지분이 합치지 않고 각각 지분별로 9억이 안 넘는다고 해서 고가주택을 보는 게 아니라 공동상속주택 전체의 실제 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지분별로 쪼갤 뿐인 거고, 9억을 초과하고 공동상속인의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95조 2항 표 2에 의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 2년 거주기간 요건까지 충족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갖췄다라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줬습니다. 본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가 주택을 팔 때 매매 계약 당시의 특약 조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중도금 지급 후 멸실을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 조건이 부여 있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의 양도 시점인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즉 그 날을 양도일자로 보아 양도일 현재의 주택 보유에 따라서 비과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 당시에 주택이 있었다라면 이러한 특약 조건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 현재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출을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택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거고, 취득세 중과에 따른 이슈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상 취득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할 당시에 주택이 없다라면 얘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법인의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파는 사람은 개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해서 공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동일합니다. 이 경우도 계약서를 쓸 당시에 매매 계약 할 당시에 특약 조건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한다라면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수 법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라고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규정들을 좀 활용하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멸실과 관련된 유권 해석 복습 한번 간단히 하고 넘어갈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자,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A주택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서 팔고 싶은데 B주택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B주택이 양도 차익이 거의 나지 않았거나 조금밖에 나지 않았다라면 B주택을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A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가능 시점은 당해주택 취득일과 멸실한 시점인 직전주택 양도일 중 어느 거다? 당해주택 취득일로부터 본다. 멸실일 경우만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올해 초에 나왔어요.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법은 어떻게 한다? 자, 이 경우만 특별히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한다. 그러면 다른 경우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하지만 증여나 용도 변경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직전주택 양도일 또는 증여일 또는 용도 변경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해서 2년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준다. 그리고 세대 분리에 대한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드리고자 노력하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